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최근 직장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과 상사입니다. 상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급에 의해 부를 물려받았던 귀족주의 시대에서는 한 명의 무능한 지도자를 위해 100명의 중간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유능한 엘리트 한 명이 중간 관리자 100명에 달하는 능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장, 가장, 차장, 팀장이 사라지고 디렉터와 오퍼레이터로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디렉터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 오퍼레이터는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중간 관리자가 있는 이런 수직 구조에서 다원양등 구조로 바뀌는 이 흐름은 미국에선 이미 가도기를 지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LG와 삼성 등에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양극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의 임금은 아주 미세하게 오르지만 디렉터는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직원과 경영진의 월급 차이가 25배였으나 지금은 그 차이가 수백 배 혹은 수천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능한 엘리트의 시대를 한 줄로 정리하면 개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유능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C의 유전자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C의 유전자, 제갈현열 강대준님이 지으셨고 다산북소에서 나왔습니다. 책이 술술 읽혀서 제갈현열님의 책을 더 찾아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불안하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는 부를 쌓고 싶으시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방금 말한 C의 유전자를 C레벨이란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단어 아시죠? 최고 경영 책임자 CEO, 최고 정보 책임자 CIO, 최고 전략 책임자 CSO 등. 방금 말씀드린 단어에서 공통되는 C, 이것이 바로 C레벨입니다. 임원이 되란 말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최고 수준인 C레벨로 끌어올리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탁월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3가지의 쪽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4쪽 진급이 아닌 진화하라. 기존의 경영 구조에서는 누구든 자리가 명확했다. 직급이 곧 자리인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올라가야 할 지점도 명확히 보였고 각자의 직급에 따라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해야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비교적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 가령 사원은 입사 후 3, 4년 동안 회사의 기조에 크게 거스르지 않고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대리라는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과장이라면 5, 6년 동안 근태 및 고가에 대한 평가치가 평균치보다 높기만 하다면 차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저물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벌써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경영 구조를 보라. 거기엔 아직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그대로 안주하다가는 당신도, 당신의 부하 직원도, 당신의 상사도 올라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오퍼레이터라는 거대한 집단에 매몰될 수 있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SNS에서는 꽤나 주기적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팁을 다룬 컨텐츠가 유행한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사랑받는 부하 직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가를 높이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이었다. 이런 컨텐츠들이 하는 말은 간단하다. 직장을 다니면서 빠른 진급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이런 행동을 하라. 단언한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소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팁은 모두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직급 상승은 차치하고 직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새로운 시대에는 신분 상승만이 존재할 것이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인가? 직장인의 미래는 서서히 이 두 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미래의 선택지 한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전자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급이 아닌 진화를 해야 한다. 200쪽 만족에 채하는 순간 발전은 없다. 기업에 이익이 되는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양한 C레벨을 인터뷰한 결과 그 방법에는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C레벨들이 변화를 만드는 능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제각각의 방법에서 공통 분모를 뽑아낸 결과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다. 만족하는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라. 세계 최고의 CEO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는 만족에 취하는 순간 발전은 없다라는 말을 통해 만족이야말로 변화의 큰 적이라고 경고했다. 만족한다는 건 자신이 덧붙일 것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욕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변화해야 한다는 계기도 함께 잃어버린다.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다. 많은 C레벨도 자기가 맡은 역할과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딱 그곳에서 멈춘다고 증언한다. 대기업부터 개인 상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에게 물류 시스템과 부롱이라는 이름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시코리아의 유정범 CEO는 시장 확대와 더불어 지난 3년간 매출이 수십억 원 규모에서 약 2천억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늘 지금은 뼈대를 세울 시점이다. 아직 살도 붙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배송 서비스는 아직도 신규 사업자가 수없이 뛰어들고 있는 경쟁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변화가 곧 생존이나 다름없기에 유정범 CEO는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객사와 투자자,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불응의 서비스와 업계 동향을 담은 뉴스를 브리핑하며 회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에게 만족보다 큰 독은 없는 법이다.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 그 다음은 없으니 말이다. C레벨 역시 마찬가지다. 가령 최고 전략 책임자 CSO가 만족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전략 방향이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가 만족한다는 것은 기업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런 기업이 다음 기회가 숨어있는 시장을 발견할 리 없고 점점 눈이 높아지는 소비자를 계속 만족시킬 리 만무하다.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만족을 경계하고 항상 불만족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앞에서 말한 질문하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한다. 질문한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무언가를 채우지 못했다는 허기가 있는 한 인간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C레벨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정한 C의 유전자를 지닌 이들은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가야 하는 것, 이해해야 하는 것,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들만이 C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누군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없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질문은 궁금증이 생기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는 C레벨들은 이 비밀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염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 늘 불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C레벨이라고 해서 호기심 많은 성격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더라도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질문을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들은 불만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노력 덕에 질문하는 습관이 길러졌고 그럼으로써 세상의 많은 것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웃다 보면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어찌 보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웃다 보면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C레벨 대부분은 이런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 질문하는 습관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다. 이 무기가 그들을 자기 만족에 매몰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게 안주하고픈 성질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C의 유전자를 얻은 것이다. 243쪽, 당신은 어떤 팀에서 일할 것인가? 만약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아직 나이가 어린 신입사원이거나 해당 직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팀원을 가지는 것도 팀원을 관리하는 것도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당신에게도 이 이야기가 가치 있을까?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확히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제껏 했던 이야기와 일치하는 팀을 찾으면 된다. 그런 팀에 소속되기 위해 준비하라는 뜻이다.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팀을 찾아라. 그 팀에 소속돼 능동적 오퍼레이터로 당신을 한 단계 진화시켜라. 그 팀 안에서 미래의 C레벨이 되기 위한 인큐베이팅을 해 나가라. 만약 당신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 갈 회사에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떤 팀에 소속돼 일하는가? 그 팀의 C레벨은 어떤 사람인가? 명분을 팀원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람인가? 면접에서 연봉과 근무 환경, 복지만 묻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만큼이나 당당하게 위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회사에 당신을 C로 끌어올려줄 팀이 있는가를 말이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C야시기에 당신을 더욱 멋지게 자라게 해줄 비옥한 토양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족장 없는 부족원은 방황할 뿐이지만 부족원 없는 부족장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C레벨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부족원이 있어야 한다. 그 부족원을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수족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복으로 만들 것인지는 C레벨의 역량에 달려있다. 당신에게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신복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위세는 강해진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이 책의 부록에 보시면 당신의 현재를 알려주는 지표 C의 지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위치를 알게 되면 원하는 목적지까지도 갈 수 있겠죠. C의 지수에는 의사결정력, 변화 제어력, 운용력, 정치력, 협상력 등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의 C 지수는요 168이었고 C레벨로 성장 중이라고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C레벨이 되기 위한 폭발적 성장의 시작점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C레벨이 되기 위한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상태라고 나오네요. 저의 의사결정력은 34점, 변화 제어력, 운용력, 정치력, 협상력은 다 30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C 지수도 궁금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해사 위에 존재하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암 아래에 있지 말고 명암 위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C의 유전자가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책 읽어주는 여자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